한국 선불교의 원류 구산선문을 찾아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방영했던 성주산문과 함께 구산선문 중 가장 번성했던 산문인 사굴산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굴산문은 굴산사가 중심사찰로 통효 범일선사에 의해 계산된 산문입니다. 계산조인 범일선사는 신라 헌덕왕 2년 810년에 지금의 강릉 지역인 명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범일선사에 관해서는 조당집에 비교적 자세히 나오는데, 명주 굴산에 통효대사 사유문관이 있었는데 법호는 범일이고 속성은 구림부족 김씨다. 그를 임신하였을 때 해를 어루만지는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그리고 잉태한 지 13개월 만인 810년 정월 상진에 태어났다. 부처님 같은 곱슬머리에 특이한 모습을 하고 정수리에는 조개 모양이 있는 기이한 얼굴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사는 15세에 출가해 신라 흥덕왕 6년에 당나라에 유학해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염관 제안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범일선사는 염관선사의 문화에서 6년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염관선사와 나눈 선문답이 조당집 17권에 전해옵니다. 염관이 먼저 물었다.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동국에서 왔습니다.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두 가지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해와 달에게 동쪽과 서쪽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대는 동방의 보살이로다. 해와 달이 동서에 걸림이 없다고 하며 무예자제한 경지를 보인 범일선사는 스승에게서 동방의 보살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시민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염관선사 문화를 떠나 약산 유엄선사에게서 법을 인가받은 뒤 회창파불이 일어나자 847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신라를 떠난 지 16년 만으로 범일선사는 처음에 충남 대덕 백달산에서 수행하던 중 명주 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강릉 사굴산에서 굴산사를 창건하고 40여 년간 주석하며 후학들을 길러냅니다. 스님의 문화로는 10대 제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자세히 알 수 없고, 개청선사와 행적선사가 대표적인데 이 중 개청선사는 저희가 오늘 함께 전해드릴 보현사에 머물며 사굴산문의 선풍을 드날렸습니다. 사굴산문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선맥이 이어져 수많은 선승들을 배출했는데요.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예종 때의 고승인 해소와 그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탄현스님이 있고, 고려 중기에 선을 부흥시킨 보조국사 진울스님도 사굴산문 출신입니다. 범일선사의 대표적인 선사상은 진귀조사설로 조사선의 우위를 강조한 이 선사상에 대해서는 목종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진귀조사설은 우리나라 조사선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은 고려 충렬왕 때 진정국사 천책스님이 편집한 선문보장록과 조선 중기 휴정선사의 저서 선교석에 전하고 있으며, 조당집에는 범일선사에 대한 전기가 상술되어 있으니 관련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귀조사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진정한 진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수행하고 있을 때 설산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정법안장을 전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진기조사, 즉 문수보살의 화신을 만나서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민을 받고 종지를 증득했다는 설입니다. 이 진기조사설이란 선과 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그 연기법을 통해서 무아를 깨닫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벗어나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경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출가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경전으로 표현한 내용은 연기법, 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생로병사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보는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성주개공을 하고 생주이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라고 여기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설하고 계시죠. 이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반야와 무아를 설하고 계시죠. 그러나 반야와 무아를 알면 그 아는 주인공이 남게 됩니다. 이 주인공을 진여자성이라 하고 그 진여자성을 진귀조사라고 했던 겁니다. 왜? 참으로 돌아가는 곳. 세상 만사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내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은 누구 마음인가요?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귀조사라고 아마 비유를 들어서 범위를 구삭해서 설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사선의 경지라고 하여 열애선보다 조사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설은 우리나라에게만 존재하는 사상입니다. 교종이 득세하던 신라 말 선종이 유입되어 보급되어 가는 시기에 법일선사께서 주창한 조사선 우위사상은 아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강릉 굴산사의 사굴산파는 한국 불교가 교종보다는 선종이 강하게 부각되는데 큰 영향을 준 종파로 개산조 범일스님의 진기조사설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굴산문의 중심 사찰인 굴산사, 지금은 폐사지로 남은 굴산사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굴산사지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폐사되어 그 터만 황량하게 남아있지만 한창 번성할 당시에는 당후의 반경이 300m에 이르렀을 정도로 큰 사찰이었고 상주하는 스님만 200여 명에 이르러 쌀 씻은 물이 멀리 동해까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영동지방의 중심지인 강릉이 이 사굴산문의 본거지인데요. 사굴산문의 계산조 범일스님이 나고 자라서 출가한 곳도 산문을 열어 일가를 이룬 곳도 강릉이었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 단오제의 주신, 정확한 명칭은 대관령 국사 성왕이 바로 범일선사라는 사실이 선사와 특별한 관련성을 말해줍니다. 굴산사의 영향력은 고성의 건봉사에서부터 양양의 낙산사, 평창의 월정사, 동해의 삼하사, 삼척의 영은사, 그리고 울진과 평해 지역까지 이르렀는데 범일선사 입적 후에 당시 강릉 지역 사람들이 선사를 추앙하여 대관령 길목의 성황당에 범일선사를 모시면서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 된 것입니다. 범일선사가 신라 문성왕 13년인 851년에 창건한 사찰이 굴산사이며 굴산사는 영동지방 선종의 중심 사찰이었습니다. 굴산사지에는 범일선사 거수로 추정되는 승탑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간지주, 그리고 석불과 범일스님의 탄생 설화지로 전해오는 석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승탑은 신라말 고려 초기에 건립되는 양식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좁고 높은 점이 다르며 이 승탑의 지하에 석실이 있는데 그 당시 선사들은 대부분 매장을 하였는데 범일선사도 돌아가시자 미호탑의 지하에 석실을 만들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일선사와 관련한 전설이 남아있는 석천으로 가보실까요? 석천은 돌로 쌓은 샘으로 이곳에 물길러 왔던 동네 처녀가 햇빛이 비치는 물을 마신 뒤 배가 불러왔고 13개월 만에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의 셈입니다. 처녀는 처녀의 몸으로 압이 없는 아이를 낳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아기를 인근 학바위에 버렸으나 학과 짐승들이 보살펴 주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 범일선사가 되었고 죽어서도 대관령 성왕신이 되어 이 고장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석천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 언덕 들판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당간지주가 보입니다. 당간지주는 당을 거는 깃대인 당간을 걸어두기 위하여 세운 돌기둥으로 사찰에서는 불교의식이나 행사, 부처나 보살의 공덕을 기릴 때 당이라는 깃발을 높이 달았으며 그 일대가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표시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굴사지 당간지주는 거대한 석재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5.4m로서 서로 1m 차이를 두고 마주 서 있습니다. 다른 당간지주는 외부를 정교하게 다듬어 세웠으나 이 당간지주는 거의 다듬지 않은 듯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규모가 거대하여 웅장한 조형미와 우뚝 선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당간지주를 보고 논뚝길을 따라가면 마을 근처에 유물각이 하나 보입니다. 그곳에 석불 좌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마모되어 평면이 되었습니다. 어깨는 넓고 법위의 표현이 단순해 몸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슴 부근에 양손을 모은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의 수인으로 보입니다. 머리 위에 팔각형인 성물인 보개가 올려져 있는데 굵은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이나 굴곡 없는 신체 표현 등으로 미루어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범일선사의 상수 제자인 개청선사께서 주석하시면서 사굴산문의 선풍을 드높인 보현사에 다녀오실까요? 범일스님의 상수 제자인 개청선사는 경주 출신으로 원래 화엄 학승이었습니다. 25살 때 화엄사 정행스님에게 출가한 스님은 범일스님의 명성을 듣고 굴산사로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스승이 입적한 후 행적스님과 함께 사굴산문을 이끌다가 알찬 민규의 청으로 강릉 보현사로 옮겨 지장선원을 열고 이 절을 사굴산문을 대표하는 사찰로 가꾸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현사는 보현보살이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옛날 강릉 남항진 해변에 문수, 보현 두 보살이 도착해 문수사를 지었는데 보현보살이 한 절에 두 보살이 있을 수 없다 라며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에 지은 절이 보현사라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자장율사가 보현사를 창건했다고도 하지만 실제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청스님이 민규의 청으로 이곳에 주석했으므로 적어도 범일스님이 입적한 진성왕 3년 889년 무렵에는 이미 경영되고 있었으리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경내에는 개청선사의 사리탑인 보물 제191호 낭원대사탑과 스님의 탑비인 보물 제192호 낭원대사탑비, 그리고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7호인 대웅전이 있습니다. 탑비에는 개청선사의 출생에서부터 경혜왕이 선사의 덕을 기려 국사로 예우한 사실과 입적하기까지의 행적이 실려 있습니다. 이 탑비는
대사가 입작한 지 10년 뒤인 고려 태조 23년에 세워졌고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인 최언위가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현사 대웅보전에는 삼존불 좌상이 있는데 본尊인 아미타불과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석불좌상입니다. 크기가 92cm에 달할 정도로 크고 불상의 복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어 삼존불의 조성이 1691년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현사에서 나와 다시 굴산사지로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영동지역 선종의 중심인 굴산사지에 대한 조사는 193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홍수로 인해 초석과 계단 등 절터 일부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곳이 사굴산문임을 알려주는 좀 더 확실한 증거는 1983년 출토된 사굴산사라는 명문기와 덕분입니다. 노급 용수로 공사 과정에서 사지가 더 많이 확인되었고 이 명문기와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굴산문의 중심사찰로 불교 문화사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지만 이후 호련히 사라진 절 2003년 굴산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그 사라진 역사의 퍼즐이 조금씩 끼워지고 있지만 한국 선불교의 법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산문인 사굴산문은 더 많은 관심으로 재조명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산세가 험하지만 불교와 인연이 깊은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불었던 사굴산문의 선풍이 느껴지셨나요? 우리 불자들이 기억하고 함께 하는 한 사굴산문에서 불었던 그 바람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불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구산선문 중에서 7번째 산문인 사자산문을 함께 탐방해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